정말 누구도 상상 못할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각국의 경제 국가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의 유명 학자의 한마디로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과 무대의 화면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컨설턴트 데이비드 슈타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바로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강단 앞에 서서 군중을 살펴보았어요. 그곳엔 세계 비즈니스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즉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경영자, 정책 결정자, 그리고 분석가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 다가올 큰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교에 모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곧 한국어가 미래를 지배할 언어가 될 것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몇몇 분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눈길을 주고받았어요. 또 다른 이들은 아주 대놓고 비웃었어요. 앞쪽 가까이에 있던 한 남성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의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상무부의 수석 경제학자 류장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인가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멸의 기색이 묻어났어요. 중국어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고 곧 첫 번째가 될 거예요. 만약 미래를 지배할 언어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언어일 거예요.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의 금융 분석가 소피 마틴이었어요. 그녀는 탁자에 펜을 두드리시며 말했어요. 혹은 스페인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모국어이고 미국 시장,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서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어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옆자리에 푸른 눈이 인상적인 키 큰 남성, 독일 자동차 업계의 경영자 한스 밀러 씨도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영어로 운영될 거예요. 한국어는 한국 밖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다음은 뭔가요? 혹시 핀란드어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죠? 몇몇 사람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뒤쪽에 있던 누군가는 이건 시간 낭비예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저는 이곳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회의적인 시선들이 쌓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자리가 끝날 때쯤에도 그렇게 느끼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웃음소리는 잦아들었어요. 저는 손에 든 리모컨을 클릭했고 뒤쪽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어요. 깔끔하고 큰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삼성, LG, 현대, 기아,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무대 조명 아래 그들의 로고가 빛나며 스크린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웃음소리도 무시하는 미소도 사라졌어요. 스크린에 떠있던 로고들. 삼성, LG, 현대, 기아,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제 농담거리가 아니었어요. 이들 기업은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의존하는 산업들을 형성하는 글로벌 거인들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 침묵을 길게 느끼게 한 후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살짝 몸을 움직였지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반도체. 스크린 상단에 한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이는 몇몇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었어요. 이걸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부분에서 애플 기기, 엔비디아, 군사기술, AI 개발에 쓰이는 이 모든 것이 거의 두 개의 회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TSMC 그리고 삼성. 만약 삼성이 내일이라도 칩 생산을 멈춘다면 실리콘밸리는 무너지고 AI 개발은 둔화되며
글로벌 기술 산업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깨달은 표정을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작은 플레이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단지 스마트폰과 TV를 생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대 기술 자체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의 경영자 한스 밀러는 약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인정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강력하지만 독일, 중국,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산업 제조와 자동차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한국이 세계 최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새로운 수치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40% 이상이 바로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만약 전기차를 운전하신다면 그 배터리는 아마도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또는 삼성 SDI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동차 분야에 자부심이 가득했던 한스 밀러는 얼굴 표정을 크게 바꾸진 않았지만 턱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기차가 미래입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신형 가솔린 차를 금지할 예정이고 미국과 중국도 전기차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핵심 기술을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 미국도 독일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유럽 금융 분석가 소피 마틴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어를 중요한 언어라고 할 만한 이유가 되나요? 한국 기업은 여전히 영어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새로운 슬라이드에 글로벌 기업들의 목록이 떴고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테슬라,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어 우대. 한국어 능력 필수. 유창한 한국어 구사자 큰 강점. 여러분, 비즈니스가 영어로만 이루어진다면 왜 세계 최대 테크 기업들 중 일부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적이 흘렀어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새로운 화면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단순히 한국어 구사자를 채용하는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선명한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폭스바겐, BMW,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도 한국 건설 및 AI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죠. 작은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무시하는 듯한 톤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웅성거림이었어요. 저는 강단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나라가 글로벌 기술의 중추를 장악하게 된다면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리더십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영어가 영원히 지배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한때 라틴어가 외교의 언어였고 프랑스어는 권력의 언어였던 적이 있었죠. 언어는 돈과 영향력을 따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다음 세기를 형성할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앞서 나가고 싶다면 시장이 적응하도록 강요받기 전 미리 배워야 합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었죠. 지금 직원을 채용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둘 다 능력도 자격도 똑같다고 가정할 때 한 명은 영어만 구사하고 다른 한 명은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채용하시겠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기술이나 비즈니스에 관해서만 말씀드릴 거라 기대하셨겠지만 문화에 대해선 전혀 예상치 못하셨겠죠. 뒤쪽 스크린은 순식간에 변했고 한 장의 사진이 이 현장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눈부신 조명, 함성 가득한 관중들, 그리고 수만 명의 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야광 스틱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BTS. 그 이름만으로도 청중 몇몇은 어색하게 몸이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몇 초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가 떴어요.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이 참가자들 위에 우뚝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화면은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전 세계가 경탄하는 가운데 출연진과 감독이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순위 차트 사진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차트를 석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 화면에 나오자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한국어가 별 볼 일 없는 언어고 한국에서만 중요한 언어라면 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일까요? 왜 전 세계 수천 개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추가하고 있을까요? 왜 국제대학들이 한국학과를 통째로 개설하고 있을까요? 문화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경제적 힘이라는 사실을 다들 깨닫고 있는 표정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화 트렌드는 유행하고 사라지잖아요. 헐리우드가 수십 년 동안 지배해 왔어요. 지금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끈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아주 전형적인 과소평가였어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트렌드는 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다음 화면에는 제 말을 입증할 정확하고 엄밀한 데이터들과 수치들이 보였고 질문한 사람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수출은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글로벌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산업이자 시스템이자 한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것들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K-팝 산업은 100억 달러 규모예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190개국 이상에서 시청되고 있죠. 한국의 뷰티, 패션, 음식까지 모두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면적인 장악이에요.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뒤쪽의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언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막으로 콘텐츠를 즐기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세기 헐리우드에 대해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사람들도 헐리우드 영화를 자막으로 봤어요. 그러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고는 비즈니스, 그 다음엔 외교까지.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언어가 된 겁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나 짜릿한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향력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영향력은 모든 것을 바꿔놓거든요. 독일의 한스 밀러가 팔꿈치를 탁자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심지어 그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언어가 퍼진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한국어는 너무 복잡해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려운 문법, 이상한 문장 구조, 그 존댓말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한다고 해도 언제나처럼 영어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또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를 예상했어요. 전통 복장을 갖춘 위험 있는 남성의 흑백 초상화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었죠.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마침내 뒤쪽에 있던 누군가가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어요. 한국어를 만든 분 아닌가요? 저는 미소 지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화면에는 한쪽에는 영어, 다른 한쪽에는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영어 알파벳은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어요. 라틴어에서 빌려오고 그리스어와 섞이고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상한 철자 규칙, 묵음, 그리고 쓰여진 것과 전혀 다른 발음을 가진 단어들이 생긴 거예요. 몇몇 분들이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영어 철자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들이었죠. 저는 오른쪽을 가리키며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한글은 직접 설계되었어요. 한글 자음들이 인간의 입, 혀, 목 이미지 옆에 나오는 도표가 나타났어요. 각 글자는 그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커지고 놀란 표정으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어와 달리 임의의 철자 규칙이 없고 중국어와 달리 외워야 할 수천 개의 한자가 없으며 아랍어와 달리 복잡한 성조 기호도 없죠. 한글은 단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유일의 알파벳이에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핸드폰을 꺼내며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언어가 과학적일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단지 K-팝이나 비즈니스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빠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한스 뮬러 씨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고 더 이상 입가에 웃음을 띠지 않았습니다. 저는 뮬러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는 그저 또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아시아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였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것은 언제나 승리하고 선도하니까요. 그때 프랑스의 금융권 글로벌 투자 분석가인 소피 마르탱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록 한국이 성장하고 그 기술이 산업을 주도하며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자를 채용한다고 해도 문화라는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융화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다른 한국인과 비즈니스를 선호한다는 말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화면이 떴고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주목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었죠. 창업자, 엔지니어, 경영자들. 어떤 분들은 이사회에서, 어떤 분들은 공장 현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강단에 서서 유창한 한국어로 연설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 옆에 그래프에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꾸준히 증가,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확대, 서울에 지역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 수가 매년 늘고 있다 등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 수치들을 보고 스스로 느끼도록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폐쇄적이고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의 한국? 그건 10년 전 이야기예요.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소피 씨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이미 변했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누르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모음이었죠. 처음엔 여기로 이사 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인프라와 국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제가 일해본 곳 중 어디보다도 좋았어요. 라고 삼성에서 일하는 영국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외국인에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커리어를 쌓기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라고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미국인 창업자가 밝은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배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분명히 유리할 거예요. 마지막 최종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고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미래는 한국어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는 새로운 이해와 인정의 자리였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입장이 아니라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괜히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연을 듣고 나누고 싶은 얘기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